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신랄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신랄한 이야기도 드리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앞으로 한 2년, 길면 3년 안에는 뭔가가 어떤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제가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위기, 위험과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오래간만에 한번 영상을 좀, 주말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한번 주저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면은 이제 팔방미인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방향에서도 봐도 아름다운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뭐 우리가 뭐 팔방미인이 지닌 뜻은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좀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전자업계의 팔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스마트폰, 가전, 뭐 TV, 거기에다가 뭐 통신 장비까지, 계열사까지 치면 뭐 하만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바이오까지 다 하고 있죠. 싹 다 손을 다 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로 한정해도 메모리,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설계,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뭐 패키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세계적으로 반도체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이런 곳이 없어요.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다 하는 곳이 없어요. 반도체만 해도. 근데 뭐 거기에다가 뭐 가전 TV, 뭐 냉장고 뭐 다 하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영역에 발을 들이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업계의 선두에 올랐는데, 특히 메모리는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TV는 20년 가까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기 집권인데, 경쟁사를 보면 삼성전자 경쟁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 경쟁사 보면 삼성전자가 또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또 알게 되죠. 자, 삼성전자 경쟁사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인텔, 그 다음에 인텔이 경쟁사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인텔, 그 다음에 뭐 애플, 뭐 화웨이, 이런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SK 하이닉스, 뭐 LG전자도 포함되겠죠. 세계 무대에서 사실 삼성전자하고 경쟁하지 않는 어떤 지금 회사가, 전자회사가 없을 정도로 뭐 거의 다 걸쳐 있다고, 모두가 지금 삼성전자의 대결 상대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많이 지금 달라졌죠.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두루두루 잘하는 멀티플레이어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특출난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이제 각광받고 있죠. 지금 전례 없는 업적을 이뤄놓은 삼성전자의 계속되는 위기설과 지금 맞물리고 있는 가장 어떤 교착점이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것 때문에 한계에 오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또 앞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쪽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오랫동안 동등했던 경쟁사들은,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좀 못했었던 경쟁사들은 다, 많은 경쟁사들이 지금 한우물만 팠어요. 한우물만, 계속 한우물만 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경쟁사가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고대역폭 HBM 같은 게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것도 뭐 스토리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많지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회사가 TSMC, 파운드리의 TSMC, 한우물만 팠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애플, 한우물만 팠고, 그 다음에 생활 가전, LG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LG는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점차 지금 애매한 위치로 밀려나고 있는 건 맞아요. 초격차의 상징인 메모리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지금 인텔보다는 상황이 상당히 낫습니다. 인텔하고는 비교할 건 아닌 건 맞아요. 인텔은 지금 계속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팔방미는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한 가지에 정통하지 못한 것을
비꼬는 지금 뭐 뉴스나 유튜브나 언론이나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요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를 한번 예를 좀 들어서 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고객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자, 삼성전자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뭐 가전 다 마찬가지로 해서 이게 지금 고객에게 그 어떤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일선에 아예 어떤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같이 아예 고객 일선에 있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고객 응대하는 건 다른 쪽에서 이제 그 마케팅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본 삼성전자 어떤 수뇌부 쪽에 있는 분들은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부분을 잘 어떤 받아들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 늘리고 칩 작게 만들고 하면 기술만 있으면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없이 고객사가 필요한 만큼 대량 생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고객사 대응 측면에서 그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늘 갑의 위치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 4나노 공정에서 수율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죠. 이때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때 저는 판도가 또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계약 상대 업체의 실무진들 어떤 여러 가지 뒤로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수주부터 받고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 와서 조정하고 고객사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팹리스와의 계약 이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의무가 있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이런 원칙을 상당히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립 때부터 파운드리만 일관하면서 늘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맞추면서 신뢰를 쌓아온, 뭐 수율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TSMC하고는 완전히 갈렸다. 자, 이처럼 지금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같은 이 반도체 분야라도 사업 특성상 영업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주력으로 해서 뭐 스마트폰이든 뭐 이것저것 뭐 가전이든 이렇게 해온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보다는 좀 잦아드는 분위기예요.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전략을 어떤 부분에서 조금 수정하고 있냐면 이 HBM 파운드리, 그 다음에 2.5D 패키징가 엮어가지고 이 턴키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지금 전략의 주요 골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향후 2, 3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한쪽에서는 파운드리 분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와 HBM과 패키징을 한데 묶는 이 턴키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어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가장 큰 이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 이거에 잘 되면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회사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거는 이제 그 TSMC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는 또 삼성전자가 정말 이 팔방미인, 이게 좋은 쪽 팔방미인이 아니라 안 좋은 쪽에 팔방미인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장의 성장이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 이제 분야인데, 근데 이게 이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어떤 그 장벽 자체가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는, 예전에는 아예 따로따로 갔는데 이제 여기에 같이 계속 합쳐져 가는, 사업 영역이 합쳐져 가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HBM 자체로도 이미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커스터마이징 성격이 상당히 강해지고, 엔비디아의 GPU 어떤 신제품 일정과 맞춰 가지고 메모리 기업들도 HBM 대역폭과 성능 개발에 사활을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에 맞춰서 내세운 이 턴키 서비스,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AI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과 가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느냐. 저는 이런 것이 이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2, 3년 안에 아주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거나, 정말 말 그대로 팔방미인으로 그냥 팔방미인으로 머무느냐, 그 두 가지 지금 갈림길이 2, 3년 안에 결정이 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저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